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인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여러 질병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른 질병과 똑같이 대부분 스테로이드나 그런 증상만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검사하고 약 처방받고 그런 대증요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그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질병 명어로만 검색을 하지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로 해서 영상을 각각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많은 질병들이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것 속에서 현대 이야기라는 것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점점 더 병이 깊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강아지가 근본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혈소판 감소증 탈출하기. 혈소판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혈액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대 핵세포에서 분화되어서 나오는 이제 혈소판이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가 하는 역할은 혈관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적혈구가 그 파손된 부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거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겉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인데, 근데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오는 그런 사건 말고도 그냥 일상적으로 혈관 자체가 약해지면서 손상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몸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시로 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손상받게 되면 그것을 혈소판이랑 섬유소 그리고 혈전 이런 것들이 응고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는 것, 그것이 혈소판과 이런 섬유소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을 갖다 메꾼 그런 흔적입니다. 근데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는 경우 그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기능은 혈관이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은 면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혈소판을 파괴하여 일으키는 질병이고, 대표적인 증상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피멍이 듭니다. 그거는 미세하게 모세혈관이 손상받거나 그러면 그때 몸 안에서 그 손상된 모세혈관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육안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피멍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피부에만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장도 그렇고 각 장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광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나오다 보니까 혈뇨, 또 장에서 피가 나오면서 혈변, 그리고 적혈구가 지속적으로 손실됨으로 인해서 식욕 부진, 기력 저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은 먼저 속발성으로 파보, 감염,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그리고 진드기 매개, 그 특정 약물이나 림프 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많은 경우는 제2형 과민 반응에 의해서 유발합니다. 제2형 과민 반응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을 내 몸 세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병원성 세포로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과민 반응입니다. 그리고 거대 핵세포가 혈소판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 거대 핵세포 또한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소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2형 과민 반응이 원인이고, 그리고 이런 과민 반응은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2형 과민 반응과 자가 면역성 이런 반응을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2형 과민 반응과 자가 면역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과 똑같이 이런 것들은 그냥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어떤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이렇게 특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은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몸의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하는 그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혈소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액과 수혈 처치라는 것이 이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거의 대부분 특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 이거는 건강한 생명의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거기는 어떤 원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줘야지 강아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런 혈소판 감소증이나 아니면 용혈성 빈혈이나 그 외의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개선되어집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이거는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이야기하는 처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대증요품 약으로 억제하려는 그런 방식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태는 안 좋아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강아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증상이고, 이런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내 몸 세포를 파괴한다는 그런 질환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기에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런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원인을 특발성, 다시 말해서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진화를 다른 생명체와의 경쟁,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생명의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해가는 것, 그것이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명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하늘, 물속, 땅속, 그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도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면역 세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데 사용되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과 반려동물들은 이렇게 많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오는 사회 요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런 혈소판 감소증이나 용혈성 빈혈 그 외에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반복적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촬영해 놓은 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강아지의 만성적인 피부병, 아토피 그리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증상만 억제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